대부분 다 이렇게 늘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늘 맞는 게. 제가 많이 겪어보는 건데, 늘 맞는 게 없더라. 건강에서 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답들은 다 아시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지는 되게 아시잖아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조절해서 먹고, 음식 조절해서 먹는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나는 어떻게 먹으면 건강한지는 알잖아요. 대부분 뭐 소식을 한다든지 육식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이론이 있지만, 육식과 채식은 이론이 있지만 소식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좋지 않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늘 보면 운동과 음식이 절반이지 않을까? 맨 처음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진짜 운동은 한 20이고 음식이 한 80%인 것 같아. 건강에. 이런 생각들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지금은 운동 한 20, 음식 한 20, 마음의 평화 한 60,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의 평화라는 거는 심리적인 안정들이죠. 내가 어떤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제였던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 그것들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던 거잖아요. 그런 종족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일 와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걱정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간다든지 누구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 강도를 10이라고 예상했지만 대부분 1이나 2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게 거의 대부분.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늘 불안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늘 공포에 시달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평온하게 돌려놓는 것들이지. 평온하게 돌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수면을 되게 잘 취해야 되는 것들이 맞죠. 8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명상하세요. 명상이 뭔가 명상의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도 없는 조용한 곳이 있으면 그냥 앉아서 눈만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내 폐가, 심장이 뛰는 것들을 좀 느껴보려고 하는 거죠. 잡생각이 나는 것들을 자꾸 지우려고 노력하려고.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1분 또는 10분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죠? 한 달만 해도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한 달만 해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1분 이렇게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좀 늘려나가서 그냥 하루에 한 5분이라도 어떤 아침 시간이 안 되면 아무 때나 혼자 그냥 앉아있을 곳만 있다면 그런 데서 그냥 눈만 감고 호흡도 크게 들여 마시고 크게 내쉬는 것들도 한번 해보고, 눈을 감고 힘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도 다 빼고 그 다음에 마음의 힘도 다 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다 빼는. 그래도 안 죽더라. 모든 걱정하는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래도 잘 안 죽더라. 그리고 평온한 상태가 대부분 유지되더라. 이런 것들 자꾸 마음에서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런 것들이 건강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이렇게 한 군데를 평화스럽게 잡아주면 다음에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는 것들은 그냥 거들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말하면 스트레스가 되게 건강에 안 좋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크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들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도를 해도 되고, 묵상을 해도 되고, 명상을 해도 되고, 혼자의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회사에서 무슨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다 비워내라는 거죠. 철학책, 과학책 되게 요새는 많이 보는데 되게 난해해요. 어려운 것들도 많고. 근데 지나다 보면 거기에서 늘 똑같지만 이렇게 살이 붙어요. 살이 붙으면 점점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예전의 철학자들은 그게 특히 유럽에 대한, 동양도 대부분 그렇지만, 생활 언어를 가지고 철학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 언어가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많이 완화되기도 했지만 자꾸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거죠. 맨 처음 어려워요. 어렵지만 간단한 것부터
요새 만약 마흔에 읽는 또는 시운에 읽는 이런 류의 것들은 되게 쉽게 풀이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부터 접근해 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삶의 문제들을 고민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삶의 문제를 고민했던 것들은 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깨달음이라든지 삶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생활하는데 필요하냐? 그게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많은 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렵지 않은 것부터 하나씩 접근하는 것들도 되게 필요하더라. 요것들은 한번 쉬운 것부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돈과 인플레이션 보는데, 우리는 늘 공부할 때도,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도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거는 위험한 거다라고 맨 처음에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양이 많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이거는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2년간 돌이켜보세요. 2년간 돌이켰을 때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됐을 때 뭐가 제일 힘을 많이 발휘해요? 현금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이 아니었던 거죠. 부동산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가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현금이라는 거예요. 꼭 여기서 현금이라는 건 그냥 지폐 요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있는 것들, 뭐 주식도 가능하겠죠, 채권도 가능하겠죠. 바로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라는 거죠. 왜 자산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없고, 만약에 내가 부동산으로만 내 자산을 100% 만약에 거기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부동산이 막 옆에서 막 더 떨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채권도 사야 될 타이밍도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팔아가지고 급락하고 있는 자산을 구입할 수 없더라. 이럴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늘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고금리가 급격하게 빠른 순간에 고금리로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돈이, 현금성 자산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맞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맞는 것은 없다. 이게 똑같아요. 이럴 때는 육상선수하고 만약 일반 사람하고 2인 삼각경기로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뛴다 그러면, 육상선수가 자기 속도에 맞춰서 끌어가면은 그 사람 반드시 패할 거예요. 그렇죠? 질질 끌고 가야 되니까. 누구의 속도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의 속도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상선수가 해야 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자기 속도에 맞추고 싶겠지만 자기 속도에 맞추면 결승점까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중간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아이하고 나의 관계, 또는 배우자하고 나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어떤 영역에서는 육상선수인 분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늘 나의 수치로 계산을 하고, 나의 빠르기, 나의 속도에 맞춰서 이 아이나 또는 배우자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속도에 낮춰줘야지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내 속도에 맞추면 안 돼. 내 속도에 맞추기 시작하면 내가 답답해지잖아요. 그리고 내 속도에 안 맞는 그 친구가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그 경기를 속도가 빠르지 않은 사람과 같이 끝내고자 한다면 누구의 속도에 맞추냐면, 나의 속도가 아니라 나보다 느린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는 게 속도가 빠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 속도의 가치를 100% 활용하는 거, 100%. 요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유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뭐든지 간에 절대 언제나 맞는 것은 없다라는 거. 언제나 맞는 거. 때로는 맞고 때로는 틀리다라는 거죠.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것도 그렇고,